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한 40만 톤 정도의 배사로는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지금의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바텀 수준인 것 같다. 저는 지금 딱 투자하기에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전 BM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금양에 대한 얻어야 되는 교훈은 한 가지죠. 저는 금양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좀 간과한 것이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한 3,747억 원, 잠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돼서 이제 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일단 이 실적 개선의 요인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보다는 EV 쪽 판매가 좀 더 있었던 거고 거의 전적으로 AMPC에 사실은 의존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은 거죠. 나쁘진 않은 거지만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대부분 그 다른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셀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확실히 유럽의 오더는 증가하고 있다. 작년 연말 올 초에 그 느꼈던 그런 아주 암울한 분위기보다는 2월, 3월로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2분기의 오더는 1분기 대비해서도 두 자릿수 이상 10에서 많게는 모델별로 한 20% 이상 지금 주문량이 좀 늘고 있다. 유럽 쪽에서는 그게 이제 몇 개 업체들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낙관적이네요. 글쎄요, 아주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바닥은 바람이 좀 섞여 있네. 네, 지나간다 이제 이런 거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과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중단이 될 거냐. 지금 트럼프는 한꺼번에 그냥 그만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최소한 한 2년,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페이스 다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AMPC죠. 그러니까 AMPC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안에서도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겠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사실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AMPC 자체도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AMPC가 어느 정도 세이프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그나마 좀 괜찮은 미국의 업황도 최악은 지나간다.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균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 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단 좋았다. 그냥 이 정도였었고요. 근데 사실 보면 AMPC 4,500억 제외하고도 한 마이너스 830억 정도였기 때문에 적자폭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유럽 쪽은 여전히 가동률은 40% 미만이고요. 왜냐하면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주요 유럽 쪽 고객사에 올해 신차 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유럽 쪽 좀 올라오는 거하고는 별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 가동률이 올라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번 실적은 북미 쪽 가동률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GM 쪽이 생각보다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좋았던 거고 특별한 신차도 인기 신차까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4분기 때 재고 조정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1분기에 이어서 아마 2분기까지도 가동률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일회성 비용이 많긴 했습니다. 일회성 비용 중에 이제 1,760억 정도가 저희 GM하고 원래 3공장 미시간 공장으로 하려던 걸 작년에 이제 100% 지분을 인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측면이 있어서 사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다소 좀 감소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때부터 ESS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AMPC 규모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수 의견을 내는 국내 증권사들도 에코프로에는 좀 신중한 모습인데 우리 또 한의사님이 또 바이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다양한데 저는 이제 주로 그린 산업 전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회사의 성장 포텐셜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회사가 밝힌 생산량의 중장기 목표는 이제 71만 톤인데 현재로서는 근데 그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40만 톤 정도의 회사로는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지금의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바텀 수준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과연 현재부터 이 회사가 40만 톤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내하고 유럽 공장이 이제 세워지거든요. 국내는 이미 공장이 있고 이 공장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유럽,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공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유럽 공장이 어쨌든 우리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올 이제 12월 달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완공은 뭐 물리적인 완공은 대부분 됐고 테스트 이제 진행해서 내년 초부터 이제 라인 3개 중에 하나를 돌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유럽도 유럽 영내에서 생산하는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정책으로 지금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도 들어왔고 올 하반기에 이제 EU가 자동차 액션 플랜이라는 걸 이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예정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영내 생산을 우대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엣지를 가지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그래서 이 정도의 캐파, 원래 이제 미국도 캐나다도 있었는데 캐나다는 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지금 뭐 앞으로 한 2, 3년 내에 PER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안 나와요. 그게 나오는 배터리 업체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주식 사면 안 되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투자들은 사면 안 되고 전기차 시장이 아직은 성장 초기고 우리 K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중국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지금 딱 투자하기에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50몇만 원 갈 때 매도해라 이거하고는 지금 반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이제 제가 확실히 이해를 하겠네요. 저는 뭐 홀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널리스트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갖는 저는 에코프로 BM만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렇군요. BM 얘기입니다. 여기 저는 BM 얘기를 에코프로 얘기가 에코프로는 아닙니다. 저는 에코프로를 커버하고 있지 아무도 않습니다. 커버를 안 해요. 그렇죠. 지주회사잖아요. 네네네. 저는 BM 같은 경우에는 홀드로 했던 이유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한 두 군데 셀업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롱레인지 관련된 EV 기술이 어느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안착이 되고 거기에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쪽은 지금 노스볼트와 같이 점점점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좀 올해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어떤 살아남는 기업 제외하고는 좀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셀의 기준이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주요 2개 고객사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좀 비즈니스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익이 되기가 좀 굉장히 말을 돌리려니까 어렵네요. 그냥 푹신하게 안정적으로 좀 영위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워낙 뭐 후발주자이거나 아니면은 니치한 마켓 쪽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봐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홀드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 지금 상반기까지는 사실 실적이 되게 괜찮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지금 뭐 회사 측에서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를 또 했어요. 한번 실패를 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반기 실적만 가지고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될 수 있을까? 요 리스크가 또 조금 한 번은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조심스럽다라는 측면에서 홀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LNF 1분기 실적이 좀 시장 컨센서스를 좀 밑돌았어요. 그래서 그런 주가에 좀 이제 이런 악재가 좀 충분히 좀 반영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워낙 작년에 LNF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적자가 당분간은 고정비가 좀 높다 보니까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QOQ 그로스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는 외형 성장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가 거의 메인인 고객사가 한 군데가 있고 지금까지 그쪽의 수요가 안 좋았다가 지금 개선되는 측면으로 가고 지금 뭐 뉴 모델 Y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NCMA 90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신규 이제 양극화 물질인 95짜리가 좀 올라오면서 QOQ 그로스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네, 뭐 절대적인 고객인데 머스크가 올 초까지 테슬라의 올해 판매는 작년 대비해서 20에서 30% 증가한다. 생산량은 60%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주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권의 후광까지 얻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 거짓말하겠어? 뭐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근데 좀 타격을 입었죠. 모델 Y의 리프레시는 상당히 차가 좋거든요. 상당히 기존의 모델 Y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를 굉장히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출시가 되는 주요 지역들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팔리질 않아요. 그거는 이제 평판 리스크 때문에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뭔가 있어야 되고 머스크가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치 안 할래. 나는 전기차에 집중하겠어. 뭐 사업에 집중하겠어. 이런 거를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안 믿을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LNF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새로운 신규 고객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좀 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또 금양 얘기 또 물어봐야 되는데 이 2차 전지 사실 광풍 좀 주도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상패 위기에 좀 놓였습니다. 적나라하게 한번 예상에 없던 지금 저 이거 보질 않았으니까. 안 그래도 지난주에 모 지상파에서 연락이 와서 금양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할 예정인데 나와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뭐냐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한테 잘못된 일이죠. 근데 금양에 대한 얻어야 되는 교훈은 한 가지죠. 주식 투자는 어렵다. 그래서 그 시중에서 막 이렇게 어떤 인기에 영합한 여러 가지 정보들,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주가의 움직임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그 교훈은 이제 확실한 거죠. 금양이라는 회사는 원래 발포제를 하던 회사였고 갑자기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셀 메이커가 될 수 있다. 뭐 심지어 뭐 누구는 몇 번째 셀 메이커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직 계열화를 하기 위해서 광구에 투자를 했다. 뭐 몽고에도 투자하고 뭐 콩고에도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들. 저는 금양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실질적으로 공장도 굉장히 크게 지으려고도 했고 그 안에 뭐 R&D나 이런 시험 파일럿 라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그거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간과한 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노스볼트가 부도나잖아요. 노스볼트는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모았습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거기는 테슬라 출신이 했었고요. 근데 그 회사도 못 버티고 이제 부도가 나는데 금양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촘촘하게 준비가 돼 있었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죠. 근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지를 않으면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시장에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 뭐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네. 계속 나오면서 피해를 양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우리 주식시장에 그게 이제 진앙지였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그 버블, 예, 제가 계속 얘기했던 버블의 이제 진앙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얼마나 많은 그 유튜브에서 네. 소위 말하는 몇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같은 얘기를 계속 양산해 냈잖아요. 과연 그게 옳은 건가? 심지어 뭐 메이저 방송사들에서도 이제 그랬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언론에 계신 분들이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뭐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시기 때 갑자기 올라온 그 유튜브 열풍이 훨씬 더 가파르게 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은 더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성숙화, 투자자들이 성숙화되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선별력도 좀 생기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것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퀄리티를 좀 높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 과도기에 딱 있었고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화된 방향으로 앞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